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일의 오정훈입니다. 여기는 양재 화물 트럭 터미널입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를 타보는 현장입니다. 랜드로버가 8년 만에 풀체인지한 디스커버리를 새로 선보였습니다. 오늘 그 디스커버리 타고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29년의 역사를 가진 디스커버리고요. 8년 만에 풀 모델 체인지입니다. 5세대에 접어든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입니다. 자, 스티어링을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약 2.8회전 합니다. 차체 길이가 거의 5m에 육박하는 길이죠. 아주 큰 체형인데도 3회전이 채 안되는 그런 조향비를 가졌습니다. 차체 움직임이 아주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게 V6 3.0 디젤 엔진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한정 생산된 차량이 국내에는 50대만 판매된다고 합니다. 특별한 그 차이라고 한다면 블랙 에디션입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디스커버리 이름 이런 부분들이 다 검은색으로 컬러링 되어 있고요. 그리고 휠은 21인치 휠들을 적용을 하는데, 이 차에는 퍼스트 에디션에는 22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휠도 블랙 컬러의 휠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겉에서 딱 볼 때 스페셜 에디션임을 한눈에 딱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어를 열면 B필러 가운데에도 퍼스트 에디션 마크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로터리 노브 뒤쪽에 아래쪽에 랜드로버 퍼스트 에디션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이 차는 퍼스트 에디션, 스페셜 에디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억이 좀 넘는 가격이죠. 센터 콘솔 이것도 완전히 180도로 완전히 뒤로 제칠 수 있게 해놨고요. 열면 아주 깊게 제 팔뚝이 다 들어갈 정도로 깊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 2개, 12V 전원구 있고요. HDMI 단자, SDI 카드, 메모리 카드 단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체가 최저지상고가 215mm에 달합니다. 아주 SUV 치고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이동하는 중에 운전석에서 느끼는 그 승차감의 느낌이 처음에 참 높다 라는 느낌이 오고요. 디젤 엔진인데 상당히 순하게 반응을 합니다. 에어 서스펜션 장착을 하고 있어서 차의 주행 상태에 맞춰서 차 높이가 수시로 변합니다. 로우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에어 서스펜션이 차 높이를 좀 더 높게 세팅해 주고요. 또 시속 110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때는 약 4cm 정도 더 낮게 배치를 합니다. 차가 주차를 하고 변속 레버를 피해 놓고 도어를 열고 내릴 때는 또 내리기 편하게 차 높이를 좀 더 낮춰주고요. 자, 노면의 자잘한 충격들 그냥 무시하고 밟고 가듯이 그런 느낌입니다. 흔들림을 잘 흡수해서 전달하고 있고요. 조용한데요.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으면 우렁우렁 하고 커지는 엔진 사운드가 만만치 않은 놈이겠다 싶습니다. 움직임이 크지는 않은데 그 소리에 숨어있는 이 차의 힘, 본성, 본능 이런 부분을 느끼게 하는 소리입니다. 자,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핸들을 쥔 채로 패드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 레버는 한 단 아래로 내리면 스포츠 모드를 택할 수가 있고요. S의 패들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이런 어필을 공략하는 또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겠죠. 엔진 반응이 벌써 심상치 않습니다. 딱 각을 세우고 예민해진 그런 긴장감 보입니다. 자, 코너에서 몸이 바깥쪽으로 기우는데요, 시트가 딱 잡아줍니다. 허리를 지지해주면서 운전자가 몸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잘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그런 시트의 균형감이 상당히 중요한 게, 결국 운전자의 균형이 무너질 때 차도 흔들리거든요. 차의 안정감을 확보하는데 의외로 시트의 중요성이 큽니다. 오프로드에 접어듭니다. 자, 지금 올테리언 기어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차는 오토 모드가 있습니다. 오토 모드가 알아서 다 판단을 해서 세팅을 합니다. 로우 기어를 택하면 차가 오프로드에 맞게 세팅이 됩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차근차근 이제 타이어가 밟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자, 좌우의 시야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해서 시야를 좀 확보를 하면서 달릴 수가 있죠. 아주 강한 토크감이 느껴집니다. 아주 낮은 RPM에서도 차체를 꽉 밀고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자, 울테리언 리스폰스를 보면, 자, 오토가 있고요. 글래스, 그러니까 스노우, 미끄러운路面에 대응하고요. 머드, 진흙길, 그리고 샌드, 모래. 샌드를 택하게 되면 차 클리핑 주행 성능이 조금 더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굳이 가속 페달을 많이 밟지 않아도 차가 거의 클리핑 모드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바위를 타고 나올 때는 락크라운 모드를 택하면 됩니다. 일단 저는 오토 모드를 택하고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을 하면 기어는 차가 알아서 세팅을 해 주게 됩니다. 울테리언 리스폰스 2에 있는 오토 기능이 그만큼 편리한 거죠. 모델에 따라서는 이 오토 기능이 없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시트를 통해서 몸을 밀어내는 아주 강한 힘을 느낍니다. 참 재미있는 길인데요. 굳이 로우가 아니어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뭐 사실 이 정도 길이면 경사만 좀 있지 거친 오프로드가 아니거든요. 그냥 로우 모드를 해제하고도 좀 더 가볍고 편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로우 모드는 아주 강한 부동력이 필요할 때 이용을 하는 게 맞겠죠. 이 정도의 오프로드에서는 그냥 로우를 선택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물론 로기어를 선택을 하면 차후가 좀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내리막길 정속 주행 장치죠. 힐 디센트 컨트롤이 활성화되어서 이런 내리막길을 갈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저속으로 내려가 주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차가 움직이겠죠. 힐 디센트 컨트롤은 로우 레인지에서 활성화되고 아니면 하이 기어에서도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높은 차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4x4 성능이 있어서 어지간한 오프로드는 거칠 게 없죠. 디스커버리는 그렇습니다. 랜드로버라고 한다면 자동차의 어떤 산업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그 SUV 명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랜드로버, 미국의 집이 있겠고요. 한국의 쌍용 자동차, SUV에 특화된 모델만 만들어내는 브랜드인 만큼 험한 길에서 남다른 그런 면모를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전혀 밀리지 않고요. 노면을 딱 붙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트한 코너에서는 로우레인지가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트 코너 브레이킹 현상이라는 건데요. 사륜구동 상태에서 차의 회전 반경이 좀 커지게 되는 거죠. 타이트한 각도의 코너에서는 앞뒤 좌우 바퀴 간의 회전 간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코너를 할 때 핸들을 최대한 돌려서 이동을 할 때 마치 차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딱딱거리는 충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샌드 모드에서는 힐 디센트 컨트롤이 작동이 안 되고요. 에어 서스펜션의 힘으로 차체를 쭉 끌어올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노면에서의 간섭은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시트 포지션이 아무래도 좀 높아졌죠. 거기에서 오는 흔들림, 불안정한 거동에 대한 좀 더 큰 느낌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빨리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 고속주행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흔들림이 불안하다거나 그렇진 않은 거죠. 머드 모드로 바꾸니까 좀 더 찐득한 느낌이 나네요. SUV를 타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오프로드에 들어설 때 느낄 수 있는 거죠. 물론 길은 힘들고 불편합니다. 흔들거리고 기우뚱거리고 빨리 달리기 힘들고요. 먼지 날리고 이런 불편한 길이지만 그 불편한 길을 들어서서 대자연의
풍경을 만날 때 감탄사가 나오는 거죠. 자연의 품속으로 한 발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점, 바로 그 점 때문에 SUV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좁은 길입니다. 예, 좁은 길인데요, 못 갈 리는 없죠. 자, 가는데 운전자로서 갈등을 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차가 이제 자잘한 스크래치를 받게 됩니다. 차가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자, 이걸 고쳐야 돼 말아야 돼, 내지는 그 비용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그 거친 길을 달리는 오프로드라고 한다면 이런 자잘한 스크래치 정도는 그냥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조그만 스크래치 하나 났다고 바로 전기공장 달려가면 비용 만만치 않을 겁니다. 딜레마가 그거죠. 1억이 넘는 차를 가지고 이런 그 차의 손상의 위험이 있는 이런 오프로드에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프로드에 일단 들어서기로 작정을 했다면 이런 자잘한 스크래치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프로드를 달리기에는 조금 더 저렴한 차들이 사실은 부담이 없죠. 하지만 그런 차들은 또 온로드에서 어느 정도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요. 그래서 온로드에서 어떤 최고급 수준의 럭셔리함, 승차감 즐기고, 오프로드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강인한 그런 오프로드 주행 성능, 고차원적인 수준에서 그런 성능을 원한다면 역시 디스커버리가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싼 거죠. 스티어링 휠이 유격이 거의 없어요. 정확한 조향을 보이는데요, 오프로드에서는 이런 부분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살짝 유격을 안고 가야지 좋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오프로드에서 운전을 할 때는 온몸의 긴장을 푸는 게 좋습니다. 차가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온몸의 힘을 꽉 주면서 차를 탔다가는 나중에 아주 삭신이 쑤십니다. 차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그냥 시트에 편안하게 몸을 맡겨 놓는 게 낫죠. 자, 이제 도강합니다. 약 최대 가능 수심이 약 90cm죠. 야, 이제 뭐 거의 배처럼 깊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카메라로 보니까 거의 뭐 물길이 찰랑찰랑한데요. 도로 물이 들어올 법도 한데 들어오진 않습니다. 천천히 뭐 그저 그런 길처럼 그냥 흘러갑니다. 역시 훌륭합니다. 차가 어느 순간에서도 헛바퀴 돌거나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노면을 물고 돌아가기 때문에요. 역시 오프로드에서는 이 맛에 디스커버리를 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오프로드 주행을 이제 마치고 복귀하는 길인데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뭐 환경이 더 나쁠수록 빛나는 게 SUV죠. 특히 정통 SUV는 이런 비가 올수록, 길이 나쁠수록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달릴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이 앞길을 막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프로드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징은 뭐냐 하면 이런 그 불편함이 주는 즐거움을 아는 분들이죠.
거친 길, 호텔방이 아닌 자연 품속에서 캠핑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기에는 낭만적이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즐기기 위한 과정에서 하나하나 불편한 것들이 참 많거든요. 길이 안 좋죠. 울퉁불퉁 거리죠. 뭐 캠핑 하나 하려고 해도 텐트 쳐야 되죠. 뭐 짐 싸야죠. 음식 만들어 먹어야죠. 뭐 하나하나가 편하지 않은 불편함의 연속이죠. 그런 불편함을 오히려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그 정통 SUV를 많이 좋아합니다. 좀 더 인간적이랄까요?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자동차인 이유입니다. 그런 편안함에 길들여진 도시에서의 어떤 그 일상을 벗어나서 잠시의 이런 불편들 즐겨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힐 디센트 기능은 늘 로우 모드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바로 작동을 하면서 감속을 합니다. 적절한 속도로 감속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길에서는 로우 모드를 활성화시키는 게 하나의 요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인텔리전트 시트 폴딩이 있습니다. 2열 3열 시트를 아주 편하게 접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센터페시아의 모니터 혹은 핸드폰의 앱을 통해서도 차 바깥에서 2열 3열 시트를 접거나 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스위치 버튼을 이용해서 또 시트를 접거나 펼 수 있고요. 3열 시트의 그런 그 번거로움, 3열 시트를 조작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많이 줄였죠. 확 없앴습니다. 자, 센터페시아의 모니터 인포테인먼트 터치 스크린은 가볍게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면서 차의 중요한 그런 기능들을 즉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터치 스크린인데요. 오프로드에서 차의 경사각 뭐 이런 부분, 다음에 트랜스퍼의 작동 현황, 사륜구동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니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뭐 내비게이션 물론이고 외부 온도, 날씨 뭐 이런 부분들 다 일일이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은 더 퍼스트 에디션인데요. 22인치 타이어가 아주 노면을 잘 딛고 움직입니다. 사실 이렇게 오프로드를 달리면 연비는 좋아질 수가 없죠. 이것으로 오프로드 코스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저항계수가 0.33입니다. SUV가 0.33이라고 하면 제법 우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차체의 높이가 있어서 공기가 맞닿는 차체의 단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D7을 0.33까지 낮출 수 있었다는 건 그 나름 의미 있는 그런 그 숫자, 의미 있는 공기저항계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온로드에 올라서니까 그 뒤뚱뒤뚱 울퉁불퉁 거리던 오프로드를 빠져나와서 이런 잘 포장된 온로드에 올라서니까 확실히 차가 편안합니다. 그 편안함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오프로드를 달리고 나서야 느낄 수 있는 거죠. 일반 세단을 탄다고 하면 그런 느낌 받기 힘들겠죠. 잔잔하게 도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언제 그렇게 울퉁불퉁 거렸냐는 듯이 아주 편안하죠. 자, 스티어링 휠은 제법 가볍죠. 이전 디스커버리 4에서 본다면 스티어링 휠이 좀 강한 반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파워 스티어링이기는 하지만 조작할 때는 특히 오프로드에서는 제법 기운을 써야 됐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올뉴 디스커버리 스티어링 휠은 일단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가벼워졌다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소프트해졌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런 그 조향감도 그렇고요, 서스펜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차가 알아서 최적화하는, 또 알아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초보자들, 오프로드를 처음 접하는 이들, 혹은 오프로드에서 좀 두려움을 갖는 그런 그 초보 운전자들도 편하고 쉽게 그런 그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차에는 퍼스트 에디션에는 전지형 지형 반응 시스템에 오토 모드가 있어서 그냥 오토 모드에 놓고 움직이면 차가 알아서 노면 상황에 맞춰서 세팅을 해 주니까 운전자로서는 그냥 운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 디스커버리가 아주 오프로드의 고급 유저들을 위한 차이기도 하지만 또 초보자들도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점에서 이 차의 장점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이런 노면 충격 툭툭 치고 나가는 게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밟아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말랑하지 않습니다. 툭 쳐내는 그런 느낌이고요. 어느 정도 걸러내어진 충격이 전해오는 거죠. 이 차 트렁크에 보면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세워졌던 바닥이 다시 눕혀지면서 좀 더 바닥 면적을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지탱할 수 있는 무게가 약 300kg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냥 성인 3명이 편하게 걸터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은 있고요. 차선 이탈 경보 장치가 있나 보네요. 스티어링 휠이 진동이 옵니다. 조향 보조까지 해주는 건 아니고요, 차선을 넘어갈 때 핸들의 진동을 통해서 경보를 알려주는 정도입니다. 자, 이 차 1억을 조금 상회하는 가격인데요, 여러 편의 장비들은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TD6 엔진입니다. 258마력의 V6 3.0 디젤 엔진인데요, 일상 주행 영역에서 힘의 부족을 느낄 수준이 아니죠. 하지만 이 차 공차 중량이 2500kg 이거든요. 2.5톤, 어마어마한 무게죠. 차체의 80%가 알루미늄이라고 하죠. 알루미늄 모노코크 바디를 적용을 했는데요, 차의 무게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는데 그래도 무겁습니다. 2500kg 이라고 한다면 만만치 않은 그런 무게죠. 258마력의 힘이 그 2500kg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움직이는데 차체의 무게감은 숨길 수 없습니다. 살짝 무거운 감이 있고요. 가속을 할 때도 딱 낮게 깔리고 가는 그런 느낌 피할 수 없습니다. 차체가 높습니다. 아주 높은 편인데요, 차 높이가 1850mm, 그리고 최저지상고가 215mm가 되는데요, 다른 SUV들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이제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최저지상고 때문에 오프로드에서는 아주 거침없이 잘 달릴 수 있습니다만, 온로드에서는 다소 흔들거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속 구간에서 갑자기 킥다운해서 급가속, 급발전을 할 때 차 머리가 앞부분이 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브레이크를 쿡 밟을 때 앞이 숙여지는 다이브 현상도 간혹 느껴집니다. 모두가 차 높이에서 오는 신체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내가 상당히 조용하죠. 그래도 이제 국도를 40-50km의 속도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느낌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바깥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바깥의 소리가 실내로 들어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엔진 소리, 가속할 때 엔진 소리 정도고요. 70-80km 구간에서는 바람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아서 잔잔한 그런 정도입니다. 낮은 수준으로 잔잔한 정도의 바람 소리 정도가 들어올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차의 정숙성, 그리고 어떤 그 오프로드에서 다양한 기능, 탁월한 기능, 이런 부분들이 렌즈로버에 좀 더 한 발짝 다가섰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고요. 어쨌든 분명한 건 많이 고급스러워졌고, 차의 성능도 많이 보강이 돼서 이전 세대보다 분명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 개선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차 연비 9.4km/L입니다. 어떻습니까? V6 3.0의 디젤 엔진이 연비가 9.4다. 각자 입장에 따라서 그 정도면, 혹은 에게 그거밖에 라고 반응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감안을 해야 될 것이 이 차의 무게,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한 SUV라는 점 감안을 하면 만족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연비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 그러고 보니까 주행 모드도 따로 없네요. 스포츠, 에코, 노말 정도의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없습니다. 요즘 차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다 라는 게 사실은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아쉽습니다. 자, 고속도로입니다. 올렸고요. 속도를 끌어올리는데요, 아주 제법 무거운 무게를
강하게 끌고 올라갑니다. 속도를. 속도가 팡팡 터지는 그런 힘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힘있게 꾸준히 밀고 올라가서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어이구야, 아주 빠른 속도인데요. 바람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네요. 이 속도에서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야, 차가 진짜 안정되어 있습니다. 바람 소리도 거의 없고요.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가 살짝 섞여서 들어오는 정도인데요. 야, 대단한 고속주행 성능이네요. 야, 이거는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역시 어떤 그 차체 무게감이 고속에서 좀 더 차체를 가라앉게 하면서, 그리고 이 차 고속주행에 접어들면 차체의 무게를 좀 더 낮춰주죠. 뭐 이런 요소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고속에서 아주 탁월한 주행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오프로드에서 너무 이제 성능이 인상적이고 강해서 온로드에서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온로드에서 탁월하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속도와 체감 속도의 차이가 워낙 큽니다. 자, 8단 자동 변속기가 258마력의 힘을 조율하는데요. 변속 충격도 없고요. 상당히 부드럽게 엔진을 조율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몰고 가서 고속주행까지 밀어붙이는 힘도 있고요. 최대 토크가 67.2kgm입니다. 1750에서부터 2250rpm 구간에서 나오는데요. 상당히 낮은 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는 거죠. 1750이라고 한다면 일상 주행 영역에서 자주 만나는 그런 속도인데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최대 토크를 끌어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어스프링, 에어 서스펜션의 차고 조절 범위도 105mm에서 115mm로 10mm 더 늘었습니다. 댐퍼 서스펜션의 조절 범위가 폭 넓게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죠. 시속 100인데요. RPM 약 1400 정도에 맞춰집니다. 자, 음성인식 될까요? FM 93.9. 이렇게 음성 명령을 인식을 합니다. 한글 음성 명령을 인식을 하네요. 내비게이션은 또 T맵과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한국형으로 만들었고요. 역시 이런 음성인식 같은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동안 가끔 수입차들 중에서 내비게이션이 제일 고질적인 문제였었죠. 로컬 시장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랜드로버는 이번에 디스커버리를 선보이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시트를 제일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이 정도인데요. 그래도 차창에 팔을 걸면 이 정도 높이가 됩니다. 아주 편하게 자세를 잡고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차창이 제법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죠. 시원한 시야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도 충분히 좋은 높이긴 하지만 시트를 조금 더 높이면 좀 더 도로를 내려다보는 그런 시야를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운전석에서 느끼는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5세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랜드로버의 주력 차종이 이제 풀체인지 모델을 내놓은 겁니다. 많이 조금 순해진 면도 보이고요. 또 반면에 좀 더 강하고 하대해진 면도 보입니다. 분명한 건 오프로드나 정통 SUV의 막연한 거부감 혹은 두려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좀 더 편하게 이 차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로드에서의 그런 거친 환경에서도 아주 안정되게, 그리고 운전자를 잘 보호하면서 차 스스로가 거동해주는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초보자도 쉽게 그런 거친 길을 갈 수 있도록 차가 잘 안내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가 좋은 오프로드의 동반자이자 가이드라고 할까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이런 조작감,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좀 더 편하게 우리 곁에 다가왔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온로드에서는 깜짝 놀랄 정도의 고속주행 안정감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바람소리도 많지 않았고 아주 빠른 고속에서 차체 흔들림이 거의 느낄 수 없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온로드와 오프로드에서 두루 좀 더
강해진, 충실해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뒷좌석입니다.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아있는 상태로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무릎 앞으로 공간이 많이 남죠. 자, 이 차 3열까지 시트가 있는 7인승 SUV입니다. 2열 시트는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까지 당길 수 있는데요. 완전히 당겨도 무릎이 완전히 닿지 않습니다. 앞에 약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당한 공간을 2열, 3열이 서로 나눠 쓰는, 공유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뒷창 완전히 내렸는데요. 뭐 담뱃갑 높이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 차창을 남기고 닫힙니다. 뒷좌석을 위한 공조 스위치가 좌우로 있고요. 좌우 공간을 별도로 제각각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5V짜리 두 개의 USB 포트가 있어서 각각 USB 전자기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에는 구석구석 손이 닿는 곳마다 USB 포트를 확보를 하고 있어서 탑승객들이 자기가 앉은 위치 가까운 곳에서 USB 포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USB 포트 아래로는 간단한 수납함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암레스트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 자, SUV 4륜구동 차량인데요. 센터 터널이 거의 없습니다. 자, 센터 터널이 솟았다고 하기에도 어려울 만큼 아주 살짝 단차가 있는 정도로 있고요. 거의 평평한 바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센터 터널이 주는 불편함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열, 3열 위로도 썬루프가 있어서요. 좀 더 시원한 개방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B필러의 송풍구. 자, 오프로드를 달릴 일이 많은 차죠. 그래서 각 그 시트마다 이렇게 튼튼한 손잡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시트의 어떤 그 가죽 시트의 질감이 아주 소프트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예, 밀착감이 큰데요. 몸에 착 달라붙는, 그리고 밑에 바닥에는 약간의 굴곡이 있어서 시트와 몸의 밀착감을 높여줍니다. 자, 7인승이죠. 이 차 운전석과 조수석을 제외한 뒷 2열, 3열의 시트 5개 모두 아이소픽스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용 시트 5개를 최대 장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부부가 이 차를 탄다면 아이를 5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편의 장비의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 차 1억이 좀 넘는 가격인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정속 주행만 가능한 정도고요. 차선 이탈 경보 장치도 조향과는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경보만 전해주는 부분입니다.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비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자율 운전의 기능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이 넘는 차인데요.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에는 이런 온로드에서의 편의 장비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뒤에서 차를 보면, 디스커버리 뒷모습을 보면 범퍼 아래로 스페어 타이어가 보입니다. 운전석에 앉아서도 앞에 달리는 디스커버리의 아래로 스페어 타이어가 보이는데요.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자꾸 눈에 거슬립니다. 자, 오늘도 보람찬 하루해를 끝마치고 들어갑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